또 어떤 분이 스퀘어의 앞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주식적 관점으로 기업 분석을 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요점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주가는 많이 올랐고 앞으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관심을 두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포인트만 보게 되면은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서 스퀘어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스퀘어가 앞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내세우면서 꾸준히 성장하려고 하면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는 내용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캐시앱의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이 되었냐, 판매 사업에 대한 전염병 이후에도 성장을 할 수 있냐 라고 해서 이분 나름대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의 무비 웨이브 인수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걸 왜 인수를 했냐가 중요하겠죠. 아이폰의 결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로 NFC를 활용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MFC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지만 직접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건 다른 얘기인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결제 단말기를 할 수 있게 했었을 때 판매자들은 굳이 스퀘어의 단말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고, 애플도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애플페이 캐시를 운영하고 있어서 판매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퀘어의 이업이 되게 됩니다. 애플은 전자상거래 웹과 앱의 애플페이를 결제를 지원하게 되는데, 오프라인 상점에서 NFC의 단말기는 필요하지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직접 애플페이가 결제가 된다면 판매자로서는 온 오프라인 모두 결제 회사의 개입 없이 애플페이로만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해당 위협을 뚫으려면 스퀘어는 대기업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스퀘어가 애플에 비해서 유리한 점은 긴 시간, 누적한 결제 및 작은 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그 규모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효용성을 소규모 판매자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대기업은 그렇지 않죠. 대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가치가 증명한다고 하면 더 큰 파일을 가져갈 수 있고 페이팔과에 대한 경쟁에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출 부분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출 시장과 예금 상품 부분을 앞으로 스퀘어 파이낸셜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 또 재미난 부분은 네이버 파이낸셜이 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건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도 캐피탈, 금융사업 이런 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에 대한 소비가 악화되면 스퀘어도 약간의 손실도 날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직은 이 대출 서비스가 그렇게 시장은 크진 않지만 가능성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앱에 대한 균형인데요.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그만큼 잘 성장을 해줬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62%나 상승을 했고 자산 수요가 증가한 탓이라고 또 되어져 있습니다. 예비 성장한 건 마땅하게 보인다라고 되어져 있죠. 말 그대로 비트코인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앱에 대한 연동성에 힘을 실어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출은 전체 비트코인을 판매한 금액을 계산한 것인데, 예컨대 캐시앱의 이용자가 $100 규모의 비트코인 캐시앱으로 거래를 해서 가지게 되면 $100가 고스란히 비트코인 매출로 잡히게 된다. 상품 거래당 1.75 수수료의 마진을 보면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의 순이익은 1,700만 수준의 전체 이익의 3%가 불과하다. 매출 상승에 영향을 끼치긴 했으나 전체 사업의 이익을 끼치는 영향은 크지가 않다. 근데 거래가 줄어들 때 나타난 결과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코인 앵커도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다만 거래 증가의 캐시앱의 이용자가 늘어난 건 긍정적이다. 말 그대로 코인을 하시는 유저분들이 겸사겸사 어차피 이거를 같이 사용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니까 유저를 흡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톡톡히 봤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캐시앱의 주식 투자 상품을 추가를 했고, 여기에 경쟁 업체인 로빈후드와 비교를 하면 여전히 작지만 앞으로 비트코인, 주식을 한꺼번에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요거를 키워보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여기에 따른 또 누적 고객 수도
이만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거래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 주식 거래, 한꺼번에 통합 서비스를 하면 주식을 한 사람이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좋고 비트코인 접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뭐 스퀘어 부분에 있어서 이 시스템을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뭐 대출 상품 여러 가지 상품을 같이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적인 측면을 복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더 한 단계 더 성장을 해보겠다 라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핀테크 회사들이 이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은 변화를 주고 그만큼 많이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똥줄이 타는 아주 전통적인 은행사들도 요새 콧대를 높여져 있는데 그걸 살짝 꺾이면서 대세에 따라가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JP모건 비트코인 장기 상승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또 꺼냈고 뭐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시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 제가 저번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CBDC를 담기 위해서 당연히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 그거에 따라서 은행들도 이 수탁 서비스를 할 것이다. 근데 자 봐보세요. 은행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증권도 같이 뭐 갖고 있는 은행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은행들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쪽에 대한 이런 파일을 또 흡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유저 확보, 구독자층이 같이 늘어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파워도 같이 키울 수 있다라는 쌍생적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커스터디 쪽에만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구독자층도 늘리고 내 예배 활성화 수치도 높이면서 데이터를 더 어떻게 보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면서 실제로 투자의 성향 그 다음에 관심도 어디에 소비를 했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핀테크들한테 다 뺏겼지만 이것도 같이 가져갈 욕심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증권 쪽을 갖고 있지 않은 은행들은 오히려 그 증권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은행사가 에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또 매개체에 대한 매력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업 가치가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통화감독청이 OCC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야, 너희들 좀 기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특히 선물 거래소 운영하는 게 좀 신뢰도가 높지 않으니 그냥 은행한테 맡겨라 라고 해서 은행한테 약간의 혜택을 밀어주는 효과도 좀 나오게 했습니다. 왜냐면 은행이 나중에 돈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그 이자 놀이를 할 수 없는 구도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돌파적으로 이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재밌는 형태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재밌는 측면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사례가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색이 9% 보유한 싱가포르 개발은행 DBS가 규제 당국 승인을 받았고 이거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5종의 관련된 코인과 이런 쪽에 대한 법정 화폐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도 같이 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나왔고요. 와이오밍 주에서 은행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은행 부분에 대한 특수 목적 기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페이팔이 이제 이 시점에 이제 어느 정도 규제 윤곽이 나오니까 먼저 치고 나갔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측면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페이팔 주식을 보게 되면 2020년 1월 대비가 100달러였는데 89% 성장, 대략 90%까지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로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평균 60달러 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더블을 넘겨서 성장을 보여주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본연에 있는 모바일 결제에 대한 그런 형태에서 오히려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가 이미 녹아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퀘어 페이팔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있다 라는 걸 또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스퀘어 페이팔, 기존의 사업은 꾸준히 해당 질병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해놨는데 여기에 성장해 놓다 보니까 이제 거의 성장의 거의 끝까지 채워놨기 때문에 그 대체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욕심이 좀 있었다. 그게 바로 금융사업 쪽이었고, 금융사업만 키우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었고, 본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앱을 충분히 구독자층을 다변화시키고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암호화폐 쪽으로도 이렇게 열어서 어떻게 보면 그 구독자도 포용해줘서 엄청난 앱에 대한 활용도를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앱의 구독자 수를 크게 늘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측면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주식 연계, 코인 연계,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모바일 결제 연계를 하면서 골고루 주식하는 사람은 코인 쪽으로, 코인 하는 사람은 주식으로, 또는 기존의 결제, 일반 결제는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성장 구도가 비자와 마스터카드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거에 대한 통화의 성향과 그 다음에 투자의 성향을 같이 곁들여져 있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장 동력에 도움이 많이 되고 고객 수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팬층이 두꺼운 암호화폐층까지 흡수를 했기 때문에 더불어 실적도 커졌고 앱을 활용도에 대한 구독자층도 한 방에 늘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적은 더더욱 좋아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접근성이 좋아졌으니 당연히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한 진척도에 대한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그런 거를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커스터디 겸용문 은행들에 대한 생각은 이제 이 여기에서 본받아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적 구도가 상당히 박스권이니 어떻게 보면은 이것으로 돌파하고 구독자층도 늘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업 쪽에 대한 증권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 특성을 두 가지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통화와 증권 두 가지를. 그러다 보니까 그 증권의 성향을 갖고 있는 증권인은 그러니까 제가 증권이다라는 게 아니라 증권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권의 성향을 잘 녹여서 하게 되면 은행이 원래 하고 있던 거에 증권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눈치가 보였지만 이거를 잘 녹이게 되면 은행이 한 번 더 기상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가져가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냥 본래 취지로 보게 되면 CBDC를 담아주기 위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암호화폐에 큰 기회가 되었고 이런 형태로도 보고 접근을 했던 페이팔과 스퀘어가 참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앞으로 페이팔 스퀘어의 성장 동력은 비트코인과 비례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게 잠부평가 가치액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인정이 돼서 주가에 녹아들게 되면 앞으로 나스닥에 대한 성장에 대한 비트코인에 비례하면서 같이 커플링되는 그런 측면이 더더욱 짙어질 확률도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 이유는 스타트는 페이팔과 스퀘어가 끊어줬다고 해도 경쟁사, 뭐 비자, 뭐 마스터카드 등등등, 뭐 쇼피파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쪽이 앞으로 같이 연동을 해서 똑같이 1세대에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제휴를 통해 가지고 막대한 유저층에 대해서 이걸 메꾸려고 하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 구독자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팔을 내가 여기에서 제가 포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단방에 100만 구독자가 생기듯이 비슷한 거예요. 기존의 페이팔이 갖고 있는 구독자 플러스 비트코인에 대한 유저층을 합치면
이 유저층이 훨씬 더 크겠죠. 당연히 여긴 전 세계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또 유익했다라고 하면 한번 좀 좋아요, 구독 마지막에 잊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